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중요한 사건,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예. 첫 소식이 오늘 뭡니까? 네,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소식입니다. 예. 앞서서 이 부회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에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고요.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 답변 없이 들어갔습니다. 직접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. 재판 들어가시기 전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 증인 채택은 될 거라고 보시니. 네,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도 했지만요.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었죠. 하지만 이 대법원에서 뇌물 부분을 너무 좁게 봤다면서 2심을 파기한 배경이 있습니다. 네. 대법원은 적극적인 뇌물 공여로 봐야 한다라고 좀 넓게 이제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오늘 재판의 쟁점을 한번 보십시다. 예. 네, 오늘 재판의 쟁점은 이제 이 부회장이 적극적인 뇌물 공여자인가 아니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인가 이 부분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행위가 뇌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 양형에 대한 심리가 중요했습니다. 결국 뇌물 적극성과 그리고 수동성에 따라서 이 부회장의 실형이 결정되는 겁니다. 네. 일단 검찰이 다시 구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의 이제 한번 주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. 네, 이번 사건 수사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요, 이 부회장을 이 적극적인 뇌물 공여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특검은요,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서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매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요, 일반적인 강요죄가 아닌 서로의 이익관계에 의해 준 것이다라면서 공요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특검은요, 이 부회장에게 최소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의 징역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. 지금 2년 몇 개월의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다시 이걸 10년, 16년 그 사이에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쪽이 아니다. 적극적으로 줬다로 바뀌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. 네. 그러면 검찰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해서 이 부회장 측의 얘기는 뭡니까? 일단 이 부회장 측은요, 일반적 뇌물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의 실형 주장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반박을 했습니다.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요, 현대차, 롯데, KT, 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질책을 동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또 이어서요, 최순실 씨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국정농단이 시작됐다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재판부는 다음 4차 공판기일에요,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송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네. 눈물이다 하더라도 그 적극성이 얼마나 강했냐 약했냐를 또 따지려고 아마 변호인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공판이 길어지겠네요. 그렇습니다. 계속 증인들이 또 부르고 하려면